빅뱅,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이 이론은 어쩌면 천문학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갑자기 생겨났고 지금까지 팽창해오고 있다는 빅뱅 이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주 이론 중 하나야. 사실 이 이론이 성립된 지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던 관점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 이번 영상에서는 빅뱅 이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빅뱅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924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모두를 놀라게 할 사실을 발견했어. 바로 멀리 있는 은하들이 적색 이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지. 적색 이동은 물체가 내는 빛의 파장이 길게 늘어져 보이는 현상이야. 이 적색 이동은 관측자로부터 물체가 멀어질 때 발생하지.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파장이 길수록 붉은 쪽에 가까워서 적색편이라고도 불러.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적색 이동은 물체가 멀어질 때 나타나고 허블은 먼 은하들이 적색 이동을 보인다는 것을 관측했어. 자, 그렇게 나오게 된 결론은 먼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었지. 또 에드윈 허블은 은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색 이동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도 알아냈어. 이것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불러. 우리에게서 은하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허블의 관측은 곧 우주가 팽창한다는 추론으로 이어졌어. 오해가 없도록 덧붙이자면 우주가 팽창해서 천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1억 광년 이상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 안의 거리에서는 중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팽창해도 지구랑 태양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전체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아주 먼 옛날에는 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우주의 팽창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192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우주 대폭발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했지.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되돌리면 우주가 무한히 작은 점, 원시원자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나 르메트르는 당시에 영향력 있는 학자가 아니었고 그가 주장한 이론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우주 대폭발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게 무시받았어. 아인슈타인이 처음 그의 논문을 보고 자네의 수학적 계산은 옳지만 자네의 물리는 형편없네요 라고 독설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르메트르의 이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였어. 가모프는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밀도, 고온의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했을 거라는 불덩어리 우주 모델을 고안했지.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빅뱅이라고 이름 붙여졌어. 또 가모프는 이렇게 생각했어. 초기 우주가 아주 뜨거웠고 팽창하기 시작했다면 어느 순간 태초의 빛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빅뱅 직후 우주의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는 물질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녔어. 그래서 전자가 빛을 방해했기 때문에 빛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 그렇지만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식었고 전자가 원자에게 떨어져 원자를 잃을 수 있게 됐어. 그제야 전자에 가로막혀 있던 빛이 자유로워졌는데 그렇게 빛이 자유로워져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을 태초의 빛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전자에 가로막혀 있다가 자유로워진 우주 최초의 빛을 지금도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1964년 두 미국인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주 최초의 빛을 발견했어.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잡히는 잡음 신호를 발견한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광원이 있는 방향의 신호가 강해.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전파가 잡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렇지만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우주 전체가 광원이라면? 그래!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빅뱅 이론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지.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관측한 1964년에는 지구에서 관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기의 방해를 받아 정밀한 관측이 불가능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 1989년 전파 만원경 코비를, 2001년에는 W맵을, 1009년에는 플랭크를 우주로 보내 더욱 정밀한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해졌고, 이로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지. 관측으로 측정한 우주의 온도, 즉 우주 배경 복사는 절대 온도로 약 2.7도, 약 섭씨 영하 270도 정도야. 이렇게 여러 관측을 통해 가모프가 만든 우주 모델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임이 밝혀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모프의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 대표적으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당극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이야. 급팽창 이론이라고도 부르지.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늘 같은 속도로 팽창해온 것이 아니라 우주가 탄생하고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사이에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이야. 인플레이션 이론이 성립됨으로써 기존의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 추론, 그리고 관측을 통해 완성된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사건이 우리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우주에 대해 공부하면서 인간이 이 광활하고 드넓은 우주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동시에 우리가 그런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우주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기원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과학, 그리고 우주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을 우주적 시선이라는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좀 더 세상을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끼게끔 한다고 생각하거든.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하게 된 것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 시선을 체험해볼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이었어. 이 5번째 영상을 마지막으로 나의 졸업작품 프로젝트는 끝이 났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넘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우주적 시선.